수업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89페이지 거기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 있죠.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 구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존재 이유는 이건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 해놔요. 이거. 예. 자, 일단 행정청의 행정청이 뭔지는 샥 머릿속에 그려지죠. 의의가 바로 생각이 나와야 돼. 예. 행정청이 뭐예요, 근데?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예, 이렇게. 예. 그래서 행정청이 어떤 이제 처분을 했다. 처분 그래도 의의가 바로 생각이 나야 되는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나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이제 의의는 그대로 떠올라야 되고 또 이제 부작위. 예. 부작위도 이제 그 행정심판법의 용어 정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의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처분에 불복하는 거죠. 부작위 불복은 뭐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행정청 어떤 처분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불복을 한다. 자, 그러면 행정 소송으로 불복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그 권리구제는 소송으로 가는 걸 원칙입니다. 근데 이 소송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처분,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징계처분, 그리고 국세부가처분, 그리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 세 가지 처분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소송하지 못하도록 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처분의 경우는 일단 소송하려고 그러면 그 소송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돼요. 꼭. 예. 자, 그래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소송 전에 소청심사라는 이것도 행정심판입니다. 예. 요 심판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국세부가처분의 불복이다. 그러면 여기는 심사청구 또는입니다. 예. 심판청구라는 그 특별행정심판이에요. 요걸 거쳐야 돼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불복이다. 정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일반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예,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결정이 되고 예, 여기는 이제 재결이 된다 그래. 여기는 결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 재결이 되고 나면 이제 그 통지서가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날부터 예, 90일 이내 예, 행정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말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행정 심판은 예, 자, 의무적이 원칙이다. 근데 반드시 예,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걸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의무적이 원칙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소송 제기 전에 예, 심판을 했을 때 이 심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 이게 바로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 그래서 이 존재 이유를 저는 예, 자, 전, 능, 경, 부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라고 그래요. 예. 자, 보죠. 자, 먼저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법 관계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행정청 스스로 심판기관이 되버렸어. 그러니까 자율적이죠.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적 행정통제의 역할을 한다. 예,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행정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사법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법원보다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판단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예. 자, 다음에 행정 능률 보장. 이 사법 절차에 의한 심판은 이거 이제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은 권리구제 측면에서 충실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제가 그랬죠. 소송은 일단 5개월 정도라고, 심판은 한 60일이고. 자, 그래서 일단 신속 간편한 행정심판에 의해서 행정상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행정 능률에 이바지할 수 있다. 예. 일단 능률 보장. 다음에 쟁송 경지 확보. 심판은 약식 절차죠. 그래서 정식 절차인 소송보다 시간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자, 다음에 법원의 부당 경감. 행정 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사건을 줄이고 심판에 의해 분쟁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쟁점들을 심판 단계에서 정리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이 처음에 불복에서요, 바로 소송 가는 경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근데 심판 거치고 소송 가잖아요. 그럼 좀 짧아져요. 좀 짧아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법원의 부담이 경감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행정심판의 역할 내지 존재 이유는 이렇게 자전, 능, 경, 부 해가지고 중요부자치에서 살은 알아서 붙이시고요. 예. 자, 문제 자체가요.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심판 제도에서는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사례형. 이 사례형 문제는요, 어떤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사례를 내놓고 거기서 이제 뭘 묻는 거야, 뭘 묻는 거. 근데 그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 제도는 일단 사례형으로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행정심판법에서요, 약술 문제를 하나 내릴 수도 있습니다. 1회 때는 그랬어요. 1회 때는 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직원 등을 재척히 피해에 관하여 설명하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행정심판법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약술 문제 한 문제 냈었잖아요. 자, 그리고 그 특별행정심판 쪽도요, 약수형으로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제도에서 사례형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약술 요거 한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제도에서 이렇게 두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두 문제도 이게. 그래서 심판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뭐 행정사법에서는 뭐 한 문제 나온다고 치고 비선사건 절차법 총칙에서 한 문제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 제도에서 두 문제 딱 냈고. 근데 이제 그동안은 11회도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심판 제도에서 사례형 논술을 하고 행정사법에서 약술 한 개 나오고 비선사건 절차법에서 약술 2개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될 확률이 사실 높죠. 근데 어찌됐건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례 논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약술로도 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거기 행정소송 쪽은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라고 지금 수록한 거고요. 91페이지고 밑에 행정소송의 종류. 요것만 좀 정리해둬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행정소송 종류가 항고소송, 그리고 넘어가봐.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있다. 그리고 우리 행정심판은 다 제가 항고심판이라고 그랬죠?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자, 그리고 뭐 특별행정심판 쪽에 이제 당사자 심판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항고심판이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된다. 근데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은 없어요. 그래서 부작위, 유법 확인 소송 이렇게. 자,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좀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1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심판 전치입니다.
자, 심판 전치는 뭐냐면 사인이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심판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고 그 시정에 불복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게 심판 전치예요. 자, 그리고 그 심판 전치를 필수적인 절차로 하는 원칙을 그 심판 전치주의라고 부르고요. 현행법은 심판 전치를 의무적 절차로 하고 있어요. 의무적. 그래서 여기 이런 처분의 불복이 있을 때 소송 전에 반드시 심판해라, 이게 필수적이죠. 근데 심판할 수 있다, 요거 빼고. 요건 심판하고 소송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심판은 의무적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도. 자, 그리고 심판 전치 취지는 이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와 같은 거예요. 취지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반성에 한 자율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행정청의 전문 지식 활용 및 행정 능률을 보장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거잖아요. 존재 이유잖아, 이게.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 그 대법관님들이 2번처럼 풀어놨어요. 2번. 이거 대법원 판례입니다. 2번이. 그래서 심판 전체 취지를 그 대법관님들이 2번처럼 이렇게 풀었어요. 행정청에 대하여는 행정권 스스로에 의한 시정의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의 자율성 내지 자기 통제를 확보하고, 법원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게 하고 아울러 법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이로써 경제적이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확보하고 개인에 대하여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자, 그래서 그 2번이 요 판례다. 자, 그리고 뭐 법적 근거는 냅두고, 자, 101페이지로 가면 의무적 심판 전치죠, 원칙이다. 자, 내용. 그 위에 그 101페이지 위에 행정소송법 18조 봐봐요. 이게 이제 심판 전치하고 관련된 이 법조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18조 1항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취소 소송은 뭐 나오고, 다만 다른 법률에 되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데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심판 청구는 하고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그 3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건 심판 제기조차 필요치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그 취소 소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소송법 취소 소송 부분에 나오니까 그러고요. 이게 부작위 유보박인 소송, 여기에서는 이 조항을 준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 전치는 이건 취소 소송하고요.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항고 소송이 그 세 가지라고 그랬죠. 여기 뭐가 들어가? 무효등 확인 소송이 들어가죠? 그건 심판 전치 적용 안 돼요, 그건. 자, 그리고 당사자, 민중, 기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취소 소송하고 부작위 유보 확인 소송의 경우에 심판 전치가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자, 그래서 그냥 여기를 뭐 행정 소송이라 해도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다 쓰기 좀 그렇잖아. 자, 거기 101페이지 이제 의무적 보자고. 내용.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 의무적 행정심판 전체에 있어서 이제 행정심판의 실익.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봐. 행정심판을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업정지처분 이제 받을 유기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운전면허 그 취소처분도 마찬가지예요. 받을 유기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 받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 행정심판이 제일 많은 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영업 정지 처분, 요게 제일 많아요. 예, 영업 정지 처분, 예, 예, 취소 청구. 그리고 저는 그 사무실이 그 출입국 사무소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그 외국인들이 그 체류 민원 신청을 해요. 그러게 이제 뭐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체류 기간 변경 신청.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불허 결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행정 심판을 좀 해줘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체류 불허 결정. 그래서 요 체류 불허 결정은 불허죠. 이건 거부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취소고 정지잖아요. 이건 적극적 처분이잖아. 그렇죠? 이건 이제 소극적이죠. 거부 처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처분이에요. 예. 자, 그리고 예.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누가 하냐면요. 무슨 지방경찰청장이에요. 예. 영업 정지 처분 무슨 시장이나 예, 군수나 구청장. 예. 그리고 체류 불허 결정 여기는요. 무슨 예, 출입국 사무소장. 물론 이제 뭐 출입국 외국인 청장,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뭐 출장소장 그러는데 그냥 출입국 사무소장이라고 그럴게.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복을 해서 이제 행정 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제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중앙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경찰청을 생각을 해봐요. 경찰청. 그러면 행정안전부 소속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 시장이니까 시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예. 일단 아니다. 시장이니까 도내 시도라 하자. 예, 자. 그래서 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요, 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그런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출입국 사무소장은 보자고 법무부예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라고 그 소속 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청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일단은 청이 아니 저기 본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지방에 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 외국인 뭐 사무소,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법무부 소속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중앙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자가 처분하는 거고, 요런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요, 그 이제 적발이 되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적발되면 바로 상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처분 통지. 예. 처분 통지를 받고 이제 상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분 통지 받고 나면 이제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적발되고 이제 상담 들어왔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처분 통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청구해달라고 의뢰 들어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통지를 받아야지 우리가 뭐 제대로 의뢰를 받는 거죠. 근데 상담을 할 때요, 계약금이라도 좀 받아놓으면 계약금을 좀 받아놓으면 다른 데 안 가고 옵니다. 예. 그건 이제 요령이죠. 예. 그건 본인 능력껏 해야 돼. 예. 근데 이 적발돼서 상담하면서 100% 돈을 다 받기는 좀 어려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계약금 정도 받는 것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적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각종 절차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상담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계약금 좀 받아놓고 나중에 처분 통지 와면은 뭐뭐뭐 서류 가지고 와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심판해주겠다. 예. 그래서 저거 이제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요. 제가 이제 서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체류가 신청을 해가지고 불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해가지고 불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 경우는 이 불허일자가 느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편 송달로 오거든요. 이게 처분 통지가. 근데 이런 경우는 교부 송달로 해요. 오락에서 줘요. 오락에서. 불허일정 송유서를 바로 줘. 예. 그리고 그 딱 14일 기간 줍니다. 14일. 14일 이내에 나가라 그래요. 14일. 그러면 기간이 짧아. 예.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와서 상담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이 처분 통지를 받아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요. 예. 그리고 예, 바로 이제 상담하고 의뢰를 받아요. 예. 그래서 거의 이런 경우는 와서 이제 상담하면 거의 의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고 올게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해보고 올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 예. 다른 데 가서 해버리지 않나 싶어. 그래서 일단 우리 목적은 뭐예요? 이거잖아. 의뢰를 받아야지. 이것만 가지고 뭐 얼마나 돈 되겠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행정 심판에 있어서 요 실익. 예. 유법위에 부당 주장한다. 부당 좋지. 예. 자, 그리고 간편하다. 그리고 돈도 얼마 안 든다 이거. 예. 자, 그렇게 가야죠.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이제 필요적 행정 심판 전치입니다. 자,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 예, 반드시 행정 심판 제기를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18조 1항 단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법률은 일단 행정 심판법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와 이제 관계되는 그 법률이 자, 여기 봐봐. 요건 이제 그 공무원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그리고 교육공무원법이 있고 그래. 그런 법이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는 예, 국세기본법에 나와요. 예, 그리고 여기는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그 다른 법률이 방금 말했던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국세기본법이라든가 그리고 도로교통법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예, 필요적 심판 전치가 적용되는 경우에서 그 요건 구비하에 있는가 여부는 소송 요건이다. 예,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봐. 이런 처분에 불복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쳐봐요. 그러면 요건이 구비돼야 되죠. 요건. 자, 먼저, 예, 간단히. 대상적격이 있어야 되죠. 대상적격.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처분성이 있어야 돼요. 예, 처분성. 처분이지. 다음에 원고적격이 있어야 돼요. 예, 원고적격. 예. 자, 그리고 예, 제소 기간 준수해야 돼요. 제소 기간. 예. 그리고 원고적격 관련해서 협의의 소이익이 있어야 돼요. 협의의 소이익. 이게 권리보호 필요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고게 구비돼야 되고, 그리고 예, 그 필요적 심판 전치를 취하는 경우는 예, 심판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 전치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소송 요건이 구비돼야지 각하 안 당합니다. 예. 예를 들어 대상적격 없다 각하죠? 원고적격 없다 각하예요. 예. 그리고 예, 협의의 소이익 즉 권리보호 필요성이 없다 각하입니다. 그리고 기간 뭐겠다. 그 소송에 있어서 제소 기간은 90일 1년입니다. 심판은 90일 180일이거든요. 일단 좀 틀려. 그리고 이제 그 심판 전체를 요하는 처분의 경우는 심판 전체 거쳐야 돼요. 예. 이게 그 이제 소송 요건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거기 이제 심판 전체의 적용을 받는 처분해 가지고 그 이제 세 가지 해놨죠. 그래서 이제 징계 처분. 그리고 2번이 국세부가처분이거든요. 지방세부가처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국세부가처분이라든가 관세부가처분의 경우는 예, 심판 전체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방세부가처분은 옛날에는 그 심판 전치를 취했었는데, 그러니까 필요적 심판 전치를 취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필요적 심판 전치가 적용되는 소송해 가지고 나와 있죠. 그 1번에 그 보면은 필요적 심판 전치는
취소 소송과 부작위 유법 확인 소송에 적용된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용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예. 그리고 관련 정도는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전치요건 충족 시기. 필요적 심판 전치 후 구비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 시에 심판 전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원고가 심판 전치 요건을 구비하면 적법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 봐봐. 요 징계처분의 불복에서요. 예. 바로 행정소송 넣었다고 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소청심사 청구를 했어요. 이게. 근데 그 행정소송 진행 중에 예. 이게 그 소청심사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예. 그러니까 이 사실심이 뭐냐면은 우리 그 1심, 2심, 예. 그리고 3심이 있는데 요 1심, 2심이 이게 사실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심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3심은 이건 대법원 심리입니다. 이건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1심, 2심에 있어서는 예.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 판단합니다. 근데 3심 법률심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부분, 즉 법 적용을 잘했냐 못했냐 거기에 대한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변론 종결치 그러면 1심의 그 어떤 변론 종결치 그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거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징계처분의 불복에서 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하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소송심사 청구를 했어. 예. 그리고 소송이 이렇게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제 소청심사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나왔다. 그러면 각하 안 당한다 그 말이에요. 각하 안 당한다. 예. 그래서 심판 전치 요건의 사후 구비는 하자치유 사유가 된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4번 필요적 심판 전치 완화죠. 자, 이건 필요적 심판 전치의 적용을 받는 처분이 이렇게 있죠. 예. 이런 처분과 관련해서 그 완화가 나오는 거고, 심판 제기는 하되 재결을 요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심판 청구 내지 재결은 하고 재결 필요 없는 경우.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심판 제기조차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그 행정소송법 18조 2항 3항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시면서 요거 다 아마 외우셨을 것 같은데, 거기 그 1번은요, 예, 심판 제기하되 재결을 요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 60일도 중요하지만 지나도 재결이 없다. 지나도. 예. 자, 그리고 처분의 집행 절차와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될 긴급한 필요. 예. 자, 그리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예. 자, 그리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 중형자치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데 못하겠으면 이렇게 해요. 지, 중, 규, 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먼저 1번 보자고. 60일이 왜 나오냐? 제가 이 전 시간에 그랬죠. 자, 재결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근데 60일 넘도록 예, 재결 안 하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운전면허 요 취소 처분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음주운전이 많지만 음주운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취소 사유가. 예. 자, 그래서 예. 일단 뭐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고 행정심판 먼저 해야 된다니까 했어. 아, 근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네. 예. 자, 그러면 바로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리고 2번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와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이 그 처분의 집행 절차와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이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집행정지 결정은요, 신청 또는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바로 소송할 수 있다. 자, 다음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제기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 우리 이제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죠. 예. 행정심판위원회는요, 예. 일단 크게, 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청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회의 구성을 해요. 회의 구성. 예. 회의 구성을 예, 9명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예. 아, 여기는 무조건 9명이고 여기는 이제 9명으로 하는 원칙으로 해. 예. 자, 근데 예. 절반이 그만둬 버렸어. 절반이.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의결할 때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잖아요. 예. 근데 5명이 그만둬 버렸어. 이게 5명이.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예. 자,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 그 중형자 세울 때는 제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다음에 심판 제기조차 요하지 않는 경우. 예. 자,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 기각 결정이 있는 때, 예. 기각. 자, 다음에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때,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이미 거쳤죠. 이미. 예. 자, 다음에 3번.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전결 후 소송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해당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변경을 했네. 예, 변경. 자, 다음에 4번.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걸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잘못 알렸다. 오고지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여기는 잘못 알렸다니까 잘하게 해놓거든요. 잘. 예.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좀 중형자 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뭐 1번, 2번은 좀 냅두고, 예. 3번이에요. 3번. 자, 사실심 변론 전결 후, 그러니까 1심 이제 변론 전결 후 생각하시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을 했다. 자, 봐. 이 지금 징계처분에 불복을 한다고 쳐봐요. 징계처분. 그러면 징계의 종류가 이렇게 되죠. 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예. 해임 처분. 그래서 이게 이제 불복에서 이제 소청입니다 청구를 했어. 예. 자, 그래서 기각이 됐네. 자, 그리고 나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1심, 4심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변론 종결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고기일 잡혀서 선고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변론 종결하고 나서 보니까 그 이제 그 처분권자가 자기 질 것 같아. 그래서 예. 두 단계 내칠까? 정직으로 바꿨다고 쳐. 정직으로. 예. 정직으로. 그러면 이 정직 처분을 불복해서 또 그러면 소청 심사 거치고 또 소송해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바로 행정 소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예.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예. 처분 변경은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4번은 이제 그 오고지죠. 오고지. 예. 자, 어찌됐건 요 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완화와 관련해서 여기 심판 제기는 하되 재결을 요하지 않는 경우하고 심판 제기조차 요하지 않는 경우, 예. 이렇게 해서 좀 외워두세요. 요 심판 전치도요, 요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서 논점으로 쓸어갈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그 행기사 실무법이 행정심판법 그러지 않고 행정심판제도 그러죠. 그러니까 행정심판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관련되는 거. 그러면 이 심판전치 행정소송법 규정이 있지만 심판과 관련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출제내도 예. 출제해도 범위가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예. 자, 다음에 이제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인데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행정청이 처분하는데 적법, 타당한 처분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아니, 유법 부당한 처분 해가지고 나중에 심판 소송에서 인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처분한 행정청에 국가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예. 아니 영업정지 대상도 아닌데 영업정지 뭐 3개월 때렸다고 쳐봐. 뭐 3개월 동안 영업 못했다고 치자고 그냥 간단히. 예. 근데 뭐 심판 소송에서 이겼어. 그러면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못한 그 손실, 이건 손해야, 이건. 이 손해를 누가 이거 배상해줘야 되겠죠. 국가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가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적법 타당한 처분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불복해서 심판을 청구한다. 예. 자, 그러면 뭘 주장을 해야 돼? 유법 부당을 주장해야 되겠죠. 예. 근데 유법을 주장할 때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그 어떤 관계 법률 이걸 위배했다고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많을까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있긴 해. 근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유법 주장은 애매합니다. 예. 그리고 CR도 안 맥히는 경우도 있고. 예. 자, 근데 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많이 있겠죠. 부당하다. 예. 그래서 여기는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심판 청구할 때 유법 주장보다는 이제 부당 주장 쪽으로 많이 봐요. 부당 주장 쪽으로. 예. 자, 그리고 과거에 이 비례 원칙이나 이 신뢰보 원칙 이게 그 조리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상문법 위반 그리고 불문법 위반. 예. 여기가 유법이죠. 그렇죠? 상문법 위반, 불문법 위반. 예. 자, 그리고 불문법으로 뭐가 있어요? 행정관습법이 있고 판례는 없죠. 조리, 행정법 일반 원칙이었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상문법 위반, 불문법 위반 해가지고 요 조리, 행정법 일반 원칙 여기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행정법 일반 원칙이 상문화돼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행정기본법 위반이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야죠. 유법부당을 주장을 할 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기본법이라고 해놨는데 옛날에는 그 행정법 일반 원칙을 했었어. 여기에 이제 요 비례 원칙. 예. 그리고 평등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그리고 신뢰보 원칙, 그리고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 예. 자, 거기까지만 해놨죠. 예. 1, 2, 3, 4, 5. 자, 그래서 그 행정기본법을 보면은요, 그 명명 규정으로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안 나와요. 예. 그래도 뭐 포함된다고 보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요 비례 원칙이라든가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그리고 신뢰보 원칙, 요거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심판 청구하는데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요겁니다. 가장 많이 주장.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고 영업 정지 처분이고 체류 불허 결정이고, 예. 그게 유법부당이다 주장하면서 비례 원칙 위반이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다, 뭐 신뢰보 원칙 위반이다. 예. 주장은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 인용 여부는 나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고 청구서에 써줘야죠. 그리고 청구서에 그럴듯하게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의뢰인도 이제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거든, 저는. 예. 그래서 저 혼자 그냥 해가지고 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예. 의뢰인 오락에서 읽어보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그리고 사인해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전자적으로 할 때는요, 그게 좀 힘들어. 그래서 이제 가급적 저는 서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점들이 이 사령 문제가 나올 때 쓰라갈 수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요 신뢰보 원칙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 2회 때 한번 여기 요거 논점 쓰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요 비례 원칙 이건 8회 때인가 20일짜리 그 문제로 해가지고 아니 그 사례형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20점짜리로 해가지고 한번 쓰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행정법 책으로 정리하려고 그러면은요 양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례 논점으로 쓸 정도만 정리했는데 이것도 많아요, 사실은. 이것도 많아.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빼고 써야 돼. 예. 근데 일단 이 정도는 좀 공부는 해 두세요. 예. 자, 이제 비례 원칙을 쓴다. 그러면 먼저 의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써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배운 게 적, 필, 상, 그리고 삼원칙,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위반 효과. 효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는 좀 써줘야죠. 그리고 요 자유구사 원칙도 마찬가지야. 의. 그리고 여기는 요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적. 아니 저기 나와. 제. 동. 선 들어가고. 그리고 3번 위반 효과. 자, 그리고 신뢰보 원칙도 마찬가지로 의 들어가고, 예. 요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요건을 이걸 그 분설하면 이건 좀 그 양이 많거든요. 이건 선신 조 인 권. 네, 요건 이제 그냥 내용으로 이제 쭉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3번에 위반 효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논점으로 나왔을 때 뭐 이 정도만, 그러니까 요 대목차 3개로만 해가지고 이 정도만 좀 써줘도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먼저 비례 원칙 보죠. 행정 주체가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 그림 그려지죠. 행정 주체 그러면 그 행정 작용 그려지죠. 자, 구체적인 행정 목적. 행정 목적 제가 뭐라 했어요? 공익보호 질서유지 그랬어요. 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당의 실현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네, 그 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내용 적합성 원칙. 행정기관이 취한 수단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걸 수단의 적합성 그러죠. 수단의 적합성. 자, 그리고 필요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적합한 선택 가능한 다수 수단 중에서 개인이나 공중에 가장 적은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이걸 피해의 최소성 그러죠. 피해의 최소성. 자, 상당성. 행정작용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수단이라고 해도 추구하는 행정 목적과 침해되는 이익, 사익이죠.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건 법의 그 균형성 그러죠. 예. 그래서 이 그 적합성은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여기는 피해, 최소성. 이건 법익, 공익과 사익, 법의 그 균형성.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예, 주로 이제 상당성 쪽을 요거 따지고 듭니다. 이게 사익 침해가 너무 크다. 사익 침해가 너무 크다. 예. 자, 그래서 3원칙 관계. 적필상 원칙은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단계 구조. 예. 단계 구조. 그래서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필요한 수단 중에서도 상당성 있는 수단만이 선택돼야 한다. 예. 그래서 요 그 내용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반의 효과 봐봐. 비례원칙 위반은 행정기본법 위반으로 위법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좀 써주세요. 위법이 된다. 자, 다음에 평등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 자, 그리고 그 적용 요건으로 해가지고, 자, 불평등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있을 거. 예. 그래서 법적 사실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불평등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위배 아니죠. 그래서 합리적 사유가 없을 거. 예.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원칙이다. 예. 자, 다음에 그 위반의 효과. 여기도 이제 행정기본법 위반으로 위법이 되죠. 자, 다음에 행정은 자기구속 원칙. 예. 그 여기는 거기 이제 근거를 먼저 봐봐요. 예. 그 헌재는요, 행정의 자기구속 근거를 평등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근데 그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근거를 평등 원칙에서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 여기에 근거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그 평등 원칙에서 찾는다. 자, 의바 이제 행정청이 동종의 사안에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다. 예. 그래서 자기 구속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적용 요건. 자, 재량행위 영역일 것. 자, 기소행위 경우 이미 행정은 법 규정에 구속되죠.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은 행정은 재량 영역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럼 하고, 자, 동종 사안일 것. 선례의 사안과 상대방에 대한 사안이 법적 의미에서 동종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리고 이 자기구속 원칙은 동일한 행정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 경우 상급 행정청과 하급 행정청은 동일한 행정청으로 봅니다. 자, 선례가 존재할 것. 자,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니은번 봐봐요. 동종 사안에 대하여 행정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뭐 학설 뭐 쓸 필요 없고 한다 그 정도. 자, 우리 그 행정입법에서 법규 명령이 있고 행정 규칙이 있죠. 행정 명령 그러기도 하고요. 예. 자, 이건 그 법규성이 있고 이건 법규성이 없다 그러죠. 이게. 근데 이 행정 규칙이 일정한 경우 법규성을 갖게 돼요. 법규성. 예. 어떤 경우냐면 이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을 매개해 가지고 이게 일정한 경우 뭐 법규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구속 원칙은 예, 요 내용도 좀 알아둬요. 일단 우리 행정 규칙은 예, 말 그대로 예, 법규가 아니다. 예. 그런데 이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을 근거로 해 가지고 법규성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예. 자, 다음에 뭐 한 개는 좀 넘어가시고, 자, 이것도 이제 위반 효과. 예.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을 위반한 행정처분 유법하다. 그 정도로 하고. 예. 자,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운동의 정당성 또는 전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줘야 하는 원칙이다. 예. 자, 그리고 그 근거는 한번 보시고. 자, 적용 요건. 이게 분석하게 되면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해서 한 줄씩으로 쭉쭉 줄여놔 버렸거든. 뭐 이게 더 보완하고 싶으시면 행정법 책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적용 요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즉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에 기찬 개인의 조치 내지 처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와 개인의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선행조치에 반한 후행행위를 하여 이를 신뢰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중요문자 취하면 예, 선, 신, 조, 인, 권 이렇게 놓으면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다음에 위반 효과 위법한 행위가 된다. 예.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제 취소 사유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으로 관련성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행정작용의 조건으로 결부시키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부당결부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적용 요건으로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 즉 권한 행사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요건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위반 효과는 위법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 평등 원칙하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 같이 해놓긴 했는데 심판과 관련해서는요. 그 사례 이렇게 논점으로 나오면 이거나 이걸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로 좀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기 보면은 2014년이 그 2회거든요. 나왔죠? 그리고 106페이지에 비례원칙 2020년 7회인가 이게? 7회 나왔네. 7회. 아니다. 8회구나. 9회, 올해 10회. 8회 나왔죠? 맞죠? 그래서 2020년 그 이제 8회에 이제 기출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과거에는 그 행정권 일반 원칙이 됐다가 지금 조리했다가 지금은 상문화돼 가지고 상문법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행정심판법 좀만 하죠.